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미국, 한국 주식 시황 얘기하기 전에 이게 좀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제가 올린 영상에 최승욱 님이 리플 달아놓으신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올라도 올라가는 건 따라잡기 무섭고 진퇴양난이다. 빨리 방향성이 잡혀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이 정해지면 좋겠는데 올라갈 듯하다 떨어지고 떨어질 듯하다 오른다. 정말 더러운 장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럭저럭 견디고 있는 입장이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 누가 잘 견디느냐는 그 사람의 이제 그 심리적인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누구는 잘 견디고 있을 거고 누구는 못 견디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견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좀 시선을 좀 멀리 좀 장기적으로 잡고, 우리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 아닙니다. 대부분 주식 최소 10년, 20년, 아니 평생은 하실 분들인데요. 요즘 사실 저도 방송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일봉을 보면서 읊고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어떻게 된다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 여유로운 시선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게, 맨날 HTS 보고 있고 제가 떠드는 영상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뉴스 보고 있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맨날 계좌 잔고 눌러보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조급함을 유발하고 심리적으로 박살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요, 일단은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이란 이 직장이, 이 자영업의 특징이, 이 사업의 특징이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많다는 점이, 이게 특히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 너무 근면성실하고 평상시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뭘 안 하면은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런 점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이 직업은 시간이 많은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돼. 매매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분석을 열심히 하거나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주식 매매에 열중하면은 이거는 금방 아웃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시간 잘 보내는 방법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하니까 시간이 겁나게 잘 가더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독서, 공부, 시장 분석, 그리고 강아지 산책, 그 외에 캠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겨울엔 스키 타러 가고요. 겨울엔 시간이 정말 잘 가요. 이 시간 잘 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뭔가 찾으셔야 돼요. 누구는 게임을 하셔도 되겠고요. 요리해도 되겠고, 여러분들도 유튜브 해보세요. 어쨌든,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놀러 나가거나, 어쨌든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두 문제 치고, 자, 우리 이제 그만하고 미국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제 또 약파리가 등장했어요. 노바백스 CEO,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 올해 백신 접종 가능할 수도,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제약바이오나 정치인들의 싫어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 제약바이오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앞에서 떠드는 거하고 뒤에서 떠드는 거하고 시간이 지나서 떠드는 게 말이 달라요. 물론 사람이 유연함이 있긴 있어야겠지만은, 좀 짜증납니다. 사실 뭐 좀 나오면 얘기하라고. 뭐 좀 나오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일상 끝났나? 일상 끝났네요. 일상 시작했구나. 이제 일상 시작했는데 이제 일상 시작했는데 7월 달에 결과 나온다는데 자꾸 이렇게 이걸 털어요. 진짜 어쨌든 이런 측면들이, 이런 것들이 훌륭한 기업인과 정치인을 만드는 어떤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자기를 부풀려야 되고 기업의 미래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그들의 어떤 사업을 성공하게 만드는 요소이긴 할 텐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 보면 짜증난다는 거죠. 아무튼 필요 없는 얘기고, 한국도 똑같죠. 아무튼 그래서 어제 약파리가 또 하나 등장해서, 노바백스 CEO가 등장해서 이런 얘기하면서 주식이 좀 오르긴 올랐었어요. 하지만 반대쪽에선 이런 뉴스도 있다라는 거. 자, 제가 말씀드렸죠. 28일날 홍콩 보안법이 중국에서 통과될 거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악재는 28일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바로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이번 주 중에 조치가 있을 것이다. 강력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미국의 대응도 빠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조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미국 S&P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미국 S&P하고 나스닥이 S&P, 나스닥 선물인데 이렇게 겁나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보면 어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뭐 부양책,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백신 개발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계속 빵빵빵 터트리고 있죠. 뭐 미국의 뭐 리스타트, 뭐 리오프닝, 경제 재개하고 뭐 부양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약팔이들이 나와 계속 신약을 팔아먹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떤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모더나나 뭐 아니면 렘데시비르나 이런 거 나오면 시장이 실제로 막 2% 3%씩 이렇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반응이 조금 이제 갸우뚱하다는 거죠. 시장의 반응이. 왜냐? 하도 당했으니까. 뭐 클로로킨, 렘데시비르, 모더나, 그리고 이번에 보다 뭐 노바백스, 예. 다 지금까지 당해왔으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이 이제 그런 재료들이 약간 좀 반영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거의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다? 요즘 시장을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 슬슬, 그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에 슬슬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경제가 안 좋다, 실업률이 높다, 뭐 코로나 사망자가 늘었다, 뭐 이런 뉴스로는 이제 더 이상 주식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선반영 돼버려서. 언제 선반영 시켰냐? 2월부터 해서 3월까지 겁나게 반영시켜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뭐 그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실업자가 어쩌고 사망자가 어쩌고 이런 걸로는 주식이 안 빠질 거예요, 아마. 근데 뭐가 나오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부각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뉴스로부터는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새로운 악재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새로운 악재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새로운 악재가 나온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악재가 제법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지금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TVIX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마침 환율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환율 먼저 봅시다. 예, 중국 환율, 그죠? 한국 환율은 이상하게 어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10원 가까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위안화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관계는 0.89가 넘는다, 최근에는요, 그죠? 그래서 위안화 가는 대로 그대로 한국 원화가 따라갈 거다. 자, 역외 환율이고 뭐고 어쨌든 계속 위안화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고, 아직 위기가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지금 월말이다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환율도 잠깐 쉬어가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제 TVIX가 다시 한번 어떤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다시 양봉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오늘 27일인데요. 28, 29, 30. 아니 27, 28, 29 이렇게 3거래일 남았어요. 5월달 3거래일 남았는데, 이 3거래일 동안에 이 저점을 사수하고 여기서 양봉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6월달부터는 진짜 완전 시장 개박살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보세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S&P 고점이 계속 높아져도 TVIX가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다. 빅스를 봐도 똑같다. 여기 빅스 보셔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S&P 고점은 높아지고 있죠, 그죠? 이거 S&P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S&P의 상승이 뻥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 제가 그 변동성이나 이런 거, 이 시장 변동성이죠, 빅스가. 변동성 지수가 특징이 보시면은 항상 그래요. 그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변동성 지수가 계속 죽지 않고 개긴다라는 거는, 그거는 뭔가 나중에 혼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지수가 막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더 이상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락이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 TVIX가 여전히 저점을 테스트하고 여전히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얘가 뭐 살아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아직 좀 일러요. 근데 어쨌든 조금 개겨는 볼만 하겠죠, 아직까지는.
손절 기준 여기 잡으면 또 되긴 되겠죠. 어제 나온 시초가 137.98 요거 기준으로 해서 종가상으로 요거 붕괴되면은 또 끝나는 거고, 이거 지켜서 계속 양봉 올라온다면은 뭐 그죠? 뭐 제가 얘기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계속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추세였다면 드디어 이제 어쨌든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저점이 최소한 더 이상 낮아지려고 하진 않죠.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게, 이게 시간적 가치, 시간적 프리미엄도 이 상품 가치에 담겨 있는 건데, 시간적 프리미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기 5월 12일부터 지금 2주가 지났어요, 그죠? 5월 12일부터 2주 반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치가 있는 상품이 이렇게 아직도 저점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건, 이거 뭔가 이거는 좀 그죠, 굉장히 큰 매수세가 밑에 받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거죠, 아직까지 TVIX 들고 계신 분들 희망을 놓기는 조금 아직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하루하루 들었다 놨다 하죠. 계좌 평가액의 변함에 따라서 진짜 매일매일 하루하루 전망도 바뀌고 기분도 바뀌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별로 안 좋겠죠. 뭐 물론 저도 그러고 있지만, 아무튼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잘 참아 나가셔야 됩니다. 어제 나스닥은 뭐 오래간만에 음봉이 좀 나오긴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제 일단 나스닥의 모양을 보면 갭상승 시켜서 위에서 팔아먹으려는, 그죠? 팔아먹으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FANG하고 MAGA 뭐 이런 친구들, 주도주 친구들이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슈팅 구간에 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고점의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 걔네 FANG하고 MAGA 걔네 합치면은 시가총액 미국 나스닥이 50% 가까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일단 버벅거린다는 거는 나스닥도 뭐 오래 가진 못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 한번 잘 봅시다. 다만 5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5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주식이 막 빠지진 않을 거예요. 주식이 막 빠지진 않아.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는 분명히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까지 쳐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만약 27, 28, 29 이렇게 지났는데도 TVIX가 살아난다라면 이제 6월 달에 진짜 심각하게 개박살 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어제 한국 환율은 굉장히 강세가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위안화는 약세 그대로인데 한국 뭐 좋은 일 있나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오늘 한국은 개파락 출발했어요. 어제 미국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이 상승했던 거는 한국에 다 반영이 돼 있었던 내용이고, 어제 미국이 윗골이 달았다는 거에 주목을 해서 일단 한국이 이렇게 개파락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건 그거겠죠. 뭐 어제 고점에 대한 테스트, 고점이 어디냐에 대한 테스트 할 거고요. 뭐 일단은, 그리고 오늘 똑같아요. 한국장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뭐 잘 오르고 있고 뭐 추세가 어떻게 되는 그런 신호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주식을 산다 판다 이런 거를 할 때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쨌든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거 가만히 그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빨리 탐구해 보시고요. HTS는 좀 꺼버리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고 마칠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많이 올라야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 많이 올라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못 오른다면 어제 말씀드린 이 강력한 지지력에 대한 것이 좀 많이 희석이 되겠죠. 원래 오늘 많이 올라야 된다. 왜냐? 48,700원 지지력 강력하게 보여줬고 어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 쭉 뽑아서 올라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비리비리 한다면은 이 487에 대한 지지력은 상당히 약해지겠다,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